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고요한 어둠 속에서 송가인은 떨리는 손으로 빈에서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온 집안이 놀랐지만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빈에서의 아버지였고, 그는 송가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눈가를 붉혔다. 그녀는 차가운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가운 마음을 안고 이곳까지 달려왔다며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빈에서 아버지는 마치 오래 참아온 감정이 무너지는 듯 울먹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가 아닌 가족이 겪어온 지난한 시간과 그 사이에서 송가인이 보여준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가 스며 있었다. 알고 보니 송가인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빈에서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도움을 건네왔고, 그 덕분에 아이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직접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송가인은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며 미소 지었지만, 그 순간 흘러내린 빈에서 아버지의 눈물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깊은 감정의 무게를 온전히 드러냈다. 이 새벽의 만남은 단순한 인사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 닿아 만든 따뜻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고, 그래서인지 그들이 주고받은 감사 인사는 듣는 이의 마음까지도 울컥하게 만드는 특별한 의미로 오래도록 남았다. 송가인이 집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 아래 놓인 작은 식탁 위에는 밤새 탄 듯한 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그 분위기만으로도 빈에서 가족이 얼마나 긴 시간을 마음 졸이며 보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빈에서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정리하며 그녀에게 편히 앉으라고 권했지만, 막상 송가인은 쉽게 자리에 앉지 못하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 속엔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마음에 깊이 들어왔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빈에서의 어머니도 잠에서 깬 듯 발걸음을 서둘러 거실로 내려왔고, 송가인을 보자마자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동시에 얼굴 위에 번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잊은 채 송가인의 양손을 붙잡고 마치 오랜 벗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바라보며 이 새벽에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 끝에는 수없이 쌓인 걱정과 고마움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송가인은 그저 미소 지으며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예서가 잠든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었어요. 라고 조용히 답했다.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바꿔놓았고, 빈예서의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예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밤마다 울음을 터뜨리곤 했고, 학교에서도 갑작스러운 침묵과 떨리는 표정으로 선생님들을 걱정하게 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그때 뜻밖에도 송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우연히 방송 관계자를 통해 예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제안했으며, 그날 이후 예서에게 조용히 편지와 목소리 메시지를 보내며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따뜻한 말들을 전해왔다. 빈에서 아버지는 그 사실을 떠올리자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고, 송가인은 괜히 민망한 듯 시선을 돌리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거였어요. 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예서에게는 삶을 다시 붙잡을 큰 힘이 됐다. 편지를 받은 날, 예서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고,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송가인이 아니었다면 아이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빈예서의 어머니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고, 송가인은 그런 모습을 차분히 바라보다가 오히려 자신이 더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서가 제 말을 들어준다는 게, 그리고 제 마음이 아이에게 닿았다는 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에요. 그 순간 조용히 열린 방 문틈 사이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막 깬 듯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한 예서가 문 앞에 서서 눈을 비비다가 송가인을 발견하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러나 곧 작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예서는 망설임도 없이 달려와 송가인의 품에 안겼다.
송가인은 놀란 듯 아이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고, 그 짧은 순간 동안 방 안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예서는 눈물을 터뜨리며 선생님, 진짜로 왔어요. 라고 물었고, 그 떨리는 목소리에 부모는 물론 송가인까지도 음성을 잇지 못할 만큼 울컥했다. 송가인은 아이의 얼굴을 젠틀히 들어 올리며, 그럼 약속했잖아. 꼭 올 거라고 말했다. 예서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시 송가인을 꼭 끌어안았고, 부모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유명인의 방문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심을 담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송가인은 예서가 어떤 감정 속에서 머물러 있는지 오래 고민했고, 그 마음을 꺼내 놓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자처했다. 예서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힘들 때는 울어도 돼. 하지만 마음속 한 곳에는 꼭 따뜻한 불빛을 남겨두자. 그 불빛이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거야. 그 문장을 읽은 날 예서는 처음으로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라고 부모에게 물었고, 그건 아이가 어둠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예서의 아버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되짚으며 송가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우리 예서를 살려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송가인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그런 말씀은 너무 과해요. 예서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저 뒤에서 조금 밀어준 정도예요 라고 답했지만 부모는 그녀의 말이 겸손해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예서는 다시 송가인의 손을 꼭 잡은 채 선생님, 오늘도 노래 불러줘요. 그 노래 들으면 마음이 덜 아파요 라고 말했다. 송가인은 반가운 듯 웃으며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고 그 맑고 힘있는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깨끗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감싸며 예서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방 안은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만큼 감동적인 침묵으로 가득 찼다. 예서의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훌쩍이고 어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안도와 감사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물결이었다. 송가인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오늘 온 건?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예요. 예서야, 네가 다시 웃게 된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고마워. 정말 대단해라고 말했다. 예서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 또한 그 진심 어린 말에 다시 한번 벅찬 감정을 느꼈다. 이 새벽의 만남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진심이 맞닿아 만들어진 소중한 시간이었다. 송가인이 초인종을 누르던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한 따뜻한 감정의 결이 집안 곳곳에 얽혀 깊게 남았고 그날 나눈 감사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빚을 나누고 치유를 함께하는 따뜻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예서와 가족에게 그리고 송가인에게도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새벽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의 새벽이 왜 그토록 특별했는지,
그리고 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사 인사였는지, 그것은 그들이 나눈 진심이 모든 말과 행동을 넘어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밝혀주었기 때문이었다.